여러분, 상황이 급박하다. 삼성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여러분 이것 먼저 한번 보세요. 삼성 경영지원실 지원팀 산하에 BRM이라는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BRM이라는 것은요, 비즈니스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뜻이거든요. 비즈니스 리스크 매니지먼트니까 사업 위기 관리 팀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지금의 상황이 말입니다. 그렇게 읽힙니다. 이게 공시까지 한 내용이에요. 지난달 31일에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서 말입니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지원팀 산하에 BRM 조직이 신설됐다고 밝힌 거예요. 사업 위기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팀 코리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제가 팀 코리아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작년 2월쯤 될 거예요.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국가적으로 달려들어서 팀 코리아를 만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핵심이, 팀 코리아의 핵심이, 물론 코로나19도 넘어가는 거지만 코로나 관련 방역 물품을 수출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코로나 관련된 백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집어넣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만들어졌죠.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팀 코리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전 부처가 망라된 그런 팀 코리아라는 위기관리팀이 생기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위기라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우리가 극복을 했을 거고, 백신도 대한민국 표 백신이 개발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통제 방역을 중심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삼성전자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에 생긴다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룹 전체를 지금 사실 위기관리팀으로 이게 들여다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지금 삼성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부보다가요, 기업이 확실히 빨리 움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정부는요 기본적으로 균형 예산이에요. 균형 예산. 그렇기 때문에 균형 예산이라는 게 결국 수익과 지출이 똑같으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지출이 훨씬 많지만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급박한 게 없어요. 그런데 기업은요 아니에요. 균형 예산 되면 그 기업은 망합니다. 무조건 이익 극대화예요. 이익 극대화. 이익을 극대화시켜야지 기업은 살아남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업은요 생존과 사투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생존과 사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제는 위기관리팀을 만들어서 뭔가 위기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거든요.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삼성전자의 어떤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범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삼성전자가 위기관리를 하겠다면서 산하 위기관리 사업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삼성전자는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지금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갤럭시 S22 GOS 사태가 터졌죠.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의 기술을 의심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스마트폰이 자칫 잘못하면 전 세계 판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다가 4나노 파운드리 공정 늘 수율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죠. 파운드리 공정이라는 게 수율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수율이 나쁘면요. 누군가 삼성전자에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분량이 많다는 뜻이니까 분량이 많은데 맡길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요. 파운드리라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요. 수율이 관건입니다. 수율에서 제대로 자리를 못 잡으면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모바일 AP 엑시노스 점유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바일의 강국이라고 삼성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AP 엑시노스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앞으로 삼성의 폰이 그만큼 덜 팔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노조 만들어졌잖아요. 삼성에. 이 노조가 문제입니다. 노조가. 임금을 워낙 과도하게 요구하고 복지를 요구하니까요. 삼성 이러면 이미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은 어느 대기업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트집잡기 노조라고 해야 되나요? 트집잡기 노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정부 때 삼성의 노조를 만들려고 온갖 공을 다 들였잖아요. 그 바람에 삼성의 노조가 생겼는데 전체 직원의 아주 미미한 부분이 5천 명이니까요. 전체는 1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그 5천 명에 휘둘리고 있어요. 이거 삼성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아직도 사법 리스크가 엄청나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결자 해지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도 읽힙니다. 저는 그만큼 5년 내내 삼성을 핍박했으면 마지막 결자 해지는 해주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사면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가석방 상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언제 또다시 리더십이 부재가 된다? 다시 말해 구속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가석방 상태에서 경영을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요. 경영적 판단이 이거 무리수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법률적인 이슈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M&A를 하고 싶어도 의사결정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진짜 최악의 상태죠. 어째 보면 삼성은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위기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미 그런 조직을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삼성의 위기의식은요. 결국은요. 대한민국 기업들의 위기의식으로 점점 발전될 거고요. 여기에 정부의 위기의식 쪽으로도 저는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민관뿐만 아니에요.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진짜 최악의 위기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고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삼성은요. 여러분 반도체 연구소 소장까지 바꾸었을까요? 이게 연말도 아니에요. 지금이 6월입니다. 6월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반도체 연구소 소장을 송재혁 부사장으로 바꿀 정도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반도체에서도 뒤처질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위기의식이 결국은요. 반도체 연구소장까지도 바꿀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연구소장을 바꾼다는 것, 송재혁 부사장으로 바꿨다는 것, 이것은요 어쩌면 말입니다. 선행연구 단계부터 탄탄히 기반을 다시 다져나가겠다 이런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송재혁 부사장이 뭐 서울대 공대 나온 거는 당연했고요. 공정이나 소재 개발 분야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해서 뭐 인사를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선행연구부터 다져가면서 지금 시스템에 대한 설비나 생산이나 이 부분까지도 급박하게 돌리겠다 이런 뜻으로 비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는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나마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17%였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18.3%까지 조금 올라갔습니다. TSMC는 52.1%까지 지금 점유하고 있고요. 대만의 TSMC가 지금까지도 계속 1등이죠. 그죠? 게다가 대만의 UMC도 지금 7.1%,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6.1%, 중국의 시믹도 5.2%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업체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대만은 더 빨리 앞을 나가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반도체는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가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2배 가까이 큽니다. 2배 가까이.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2030년까지 그죠? 130조를 투자를 해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1등 여기에다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까지도 1등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짰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450조를 쏟아붓겠다 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파운드리에서 지금 성부를 안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성부를 안 보면 이게 결국 반도체 기업으로서 어떤 위상 자체도 무너지고 급기야는 D램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계속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팹리스라고 해서 반도체 설계 분야 말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 세계시장 점유율이 1%밖에 안 돼. 1%. 팹립스는 중국이 있잖아.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물론 미국이 한 40% 50% 장악하고 있죠. 이 시장에서 우리가 워낙 뒤처져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요 반도체 설계 기술이 뒤딸리니까 결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생산만 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삼성전자는요 이게 위기관리팀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그룹에 대한 위기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할 거고요.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사면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면이 되면 M&A에 대한 거 있잖아요. 아마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M&A를 많이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지만 아마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장 빨리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요 M&A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자금이 넉넉합니다.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인수를 하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비메모리 부분을 합치면 여러분 그 파괴력은 굉장히 커질 거예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로 출장을 간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삼성전자 내에서는요 뭐 이야기가 나오기를 조만간 빅딜이 있을 거다. 아주 큰 M&A가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흘리는 걸 봐서는요. 아마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사면 후에 그런 것들이 발표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가석방 상태에서는 의사결정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법률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삼성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요, 그만큼 세계 경제 상황이 급박하다.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삼성은 생존을 가지고 다투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투 속에서 말입니다. 뭔가 기회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라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